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전원합의체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 뭐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저께 전원합의체를 넘기고 난 이후에 오후에 곧바로 전원합의체 평의를 열었고요. 아마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한다, 뭐 이런 거를 협의했을 가능성 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전원합의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실질적인 쟁점 정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쟁점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그 법조계에 뭐 그건 거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1심 판결과 2심 판결, 아시다시피 2심 그 심리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롭게 증언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2명인가 밖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추가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1심의 그 긴 2년 2개월 동안의 심리,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증언, 뭐 이런 것들을 1심 판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똑같이 놓고 그 판결문을 보고 아,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거의 그 뭐 신문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데스크를 본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갖다 놓고, 어차피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으니까 갖다 놓고, 자, 1심이 판단을 잘했나 2심이 판단을 잘했나 이것만 보면 된다. 쟁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1심에서 판단한 부분을 2심에서는 막 이리저리 쪼개가지고 무죄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틀 만에 무려 이제 2번의 평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도대체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깔끔하게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엇갈린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언론 매체들의 예상을 종합했는데, 종합해서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예상을 종합해 보면요, 무슨 어떤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는지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 정당의 반응을, 정당이라고 해야 이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인데, 그쪽의 반응을 한번 모아보고 좀 엇갈린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조인들의 견해, 법조인들도 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 황정아인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박균택 캠프의 그 법률지원단장, 대선 전에 선고가 안 됐을 때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이런 것까지 중요하게 해석해야 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예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걱정이 묻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상권분립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법률가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윤상현 의원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5월 3일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되는 날입니다. 이 전에 결론을 내리라,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양당이 이렇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기류고 국민의힘은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것만 그대로 유추해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유죄 쪽으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양당의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당에서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쭉 들어보면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고 거기에 기대를 섞어서,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대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파기자판 이런 얘기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선거권 상실 이걸 대법원이 확정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런데 개입하지 마라 대법원이 이런 얘기고요. 국민의힘은 기대를 섞어서, 민주당은 원론적인 얘기 이렇게 보인다. 근데 민주당 중에서도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했더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과 11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하다는 사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거꾸로 5월 10일, 11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 2심 무죄를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든다. 그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서두르는 게 상고 기각으로 털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설이 있다. 이렇게 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고 기각.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이제 대법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 무책임하다. 또 내지는 자 이제 6월 3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된다면 자 이 재판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헌법 제84조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법원이 이제 면죄부를 주면 주는 대로 또 욕을 먹고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고. 왜? 현직 대통령인데.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원칙과 현실은 다르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사들도요,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 뭐 이런 조롱조의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 무력한 판사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 사건에 들어가면 권력 앞에서 무력하더라. 그렇게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인데 과연 헌법 84조를 법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법학계의 다수설은 해야 된다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대선 전에 이걸 확실하게 털고 가는 방법인데 지금 후보 등록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2주 정도밖에. 그럼 그동안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법과 원칙대로 그야말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 맞다. 그래서 뭐 벌금, 뭐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뭘 한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그런 의문이 또 법조계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 점에서 이제 여기저기 다 다른 거죠. 다릅니다. 전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놓고 지금 양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법조계를 제가 이제 그야말로 뭐 진보 쪽에 있는 사람, 법조계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과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골고루 물어봤는데 진영 논리, 극단적인 진영 논리 다 빼고 이렇게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딱 갈립니다. 그것도 세 갈래로 갈립니다. 근데 가장 적은 게 유죄, 파기자판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못한다. 그럼 이제 파기환송, 전원합의체에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소수입니다.
파기환송해. 파기환송할 수 있을까?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박범계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상고기각으로 털고 간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불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정치 판결이다. 왜냐면 이런 결론을 보고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허위사실을 의견 표명이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겁니다. 지난번 2017년 형 강제 입원 이것도 뭐 즉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무죄 줬죠. 이번에 그냥 뭐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대법원이 그거 김인섭 로비에 의한 것이야 라고 확정 판결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이재명이 얘기하니까 그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이렇게 되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는 다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의견 표명이거나 다 무죄죠. 이게 대법원 판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뭐 이번 대선부터 이제 허위사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정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 후보가 곧 후보 등록을 할 것이고 당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동을 걸 수가 없다,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판은 여전히 있겠죠. 그럼에도 대법원이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대법원은 국민 한 절반 정도로부터만 환영을 받고 절반 정도로부터는 이제 법원 판결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대법원이 감수할 수 있나? 그런 게 좀 의문입니다. 물음표. 그런데 여하튼 제가 물어본 법조계 의견은 두 번째 정도로 그런 의견이 많다. 그럼 가장 많은 의견은 뭐냐? 보여주기다. 보여주기. 대법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만다.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이거는 법조계 인사들도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드는 증거는 뭐냐면 전원합의체 심리를 계속해서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대법원이 법조기자들 취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헌재랑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이번에는 계속 예고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해. 그리고 24일 또 해. 예고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거 뭐 보여주겠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는 듯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게 제일 가능성을 높게 꼽고 있더라고요. 법조인들이. 법조인들도 대법원을 믿지 않는다. 이런 거죠. 참 비극인데 어쩌다 이런 현실이 됐는지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법조인들의 예상 관측입니다. 각 정당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나름 이제 여기저기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는 어떤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22일 날 하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평일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내일 하나 아니면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지, 정말 이게 뭔가 진전이 있는 건지, 뭐 그러다 보면 한 2주 지나면 후보 등록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저도 그 부분은 지금 뭐 취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들도 그냥 이런저런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참고로 제가 여기저기 물어본 이런 그 말씀들을 드렸고요. 이게 뭐 헌법재판소보다는 대법원이 그나마 투명할 텐데 그러나 여전히 기자들의 취재에 조금 잘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